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7월 1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바다라고 할 만큼 현대 세계는 언론 매체에 의해서 우리는 정보가 홍수로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 속에서 제가 생존 우선순위 그리고 국익에 대한 그런 두 가지 큰 주제로, 물론 국익은 민간 기업도 포함합니다. 어떻게 편집을 해냈냐. 매일 좀 쉴 때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 마음이 쉬질 못하네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거는 뭐 직관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집 내용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로 하죠. 유진 한경협 회장 트럼프 당선되면 한국 기업들에게 더 유리할 것. 배동진 기자가 부산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12일 CEO 하계포럼 기자 간담회에서 주장. 공화당 한국투자기업 미국 기업과 똑같이 대해 한국 낡은 제도 낮은 출산율 산업구조 정체 해결해야 4대 그룹 회비 납부 문제 잘 해결됐듯 이것이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한테 유진 회장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하는 게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진 회장은 풍산그룹의 회장이기도 한데 탄약과 포탄 등을 생산하는 방산기업이죠. 유 회장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등 미국 정계와 깊은 인연이 맺고 있다. 미국 CFR 이런 데하고도 인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진 회장이 얘기하는 OLD라는 것은 낡은 제도, outdated, 낮은 출산율, low, 정체된 산업 구조, dormant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 앞자를 따서 올드를 넘어서서 뉴로 가야 된다. 제 스르프 퇴계에도 올드 원가 세계를 넘어서 새로운 스르프 세계로 가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이제 방송 콘텐츠로 하고 있는 중이죠. 이 유진 회장을 제가 볼 수 있을 리는 만무하고, 제가 젊었을 때 풍산을 방문해가지고 제가 물류 관리에 대해서 한 수 가르쳐달라. 상당히 저보다 연만한 이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과장급일 때 부장급을 찾아가서 좀 우리가 새롭게 뭔가 좀 생산 출하 시스템 이런 것을 좀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G사의 시스템을 좀 알려줄 수 있냐? 그랬더니 흔쾌히 크게 비밀도 아닌데 하면서 이분이 원하는 거 다 그냥 양식 좀 그냥 드려. 양식을 보면은 저는 감을 잡거든요. 그때는 좀 머리가 잘 돌아갔어요. 그래서 풍산은 저한테는 상당히 고마운 기업이기도 한데 문제는 제가 더 발전시켰다는 거죠. 아주 그냥 실무를 관리하니까 제가 시스템을 바꿔버렸는데 나중에 제가 시스템을 할 때는 먹지대고 수기 시절 때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신 분은 먹지대고 수기를 한다? 볼펜으로 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다른 자리를 옮기고서 나중에 이 전산을 하는 회사 사람이 나를 만나보고 싶다고 한번 어떤 분인지 만나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네들이 전사 하나를 하는데 전국에서 자기네들이 거래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시스템을 해놓은 데가 여기 처음 봤습니다. 이게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갑자기 제 자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같이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는 좀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전산화를 하는 프로그램을 용역받은 회사의 팀장인데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소주 한 잔은 못했습니다만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로 서로 일이 바쁘니까 그 정도로 한번 한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중국에 대한 압박 강화, 한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제목을 보자마자 저는 이미 망해가는 중국에 무슨 미련이 그렇게들 많으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손지영 기자가 코리아 헤럴드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나토가 중국과 대립하고 IP4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네 국가 쪽으로 기울면 한국 혼란 우려. 이거 딱 소제목 보자마자 또 양다리론이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정적인 조력자라며 중국에 대한 드문 공개적인 비난을 이 지난 나토 회의에서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국은 뭔가 지정학적이라는 이름을 항상 붙여가지고 복잡하다.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복잡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중국 압박 캠페인의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 의문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던집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감안할 때 중국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 근데 이 기자는 전문가들 중에서도 중국 측을 배려하는 교수 애들만 만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의 내용을 기사에 냈는데 조지타운 대학교 외교 서비스 대학의 전쟁 및 전략 교수인 션 맥페이트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데요. 군사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 사이의 마찰은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할 거다. 이런 얘기고 나토 전략가들이 냉전 시대의 책략을 고수한다. 신냉전 시기라고 규정하지 말라. 세계는 이미 무역 자유화가 된 거 아니냐. 이거는 중국의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윤회 국가안보보좌관들은 나토 정상회담이 중국과의 관계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이런 우려 같은 아니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협박 같은 그런 기사를 만들고 있네요. 미국 싱크테이크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의 아시아 연구원인 칼프리드 호프레는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나름대로는 객관을 한 뉴스를 낸다고 해가지고 이 네 개 국가가 IP4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공동협정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은 중국과의 경쟁이 증가할 때 더 나은 협력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좀 나름대로 중의적인 그런 표현을 기사를 냈네요. LIG 넥스원 비공 미 FCT 최종 통과 수출 향해 전진 정재원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좀 이런 뉴스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기자 이름을 제일 먼저 제가 좀 편집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정재훈 기자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군사나 국방 이런 계통의 전문 기자화 돼 있구나. 그렇게 좀 인식이 이제 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LIG 넥스원의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 방위산업청 유튜브를 캡처한 거라고 해요. 요게 이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맞히는 게 이제 그 모형 선박이 되겠죠. 그거를 제대로 그냥 맞힌다 그런 얘기인데, 영문명으로는 호나르드 이렇게 발음해야 될까요? 네. 그게 해외 비교 시험, 그러면은 폴인 컴페어, 테스트, 이런 약자일 것 같네요. 무식한 영어지만 그래도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6발 모두 표적을 명중시켰다고 15일 밝혔답니다. LIG 넥스원에서. 그래서 FCT는 미 국방부가 전 세계 동맹국 방산기업이 가진 우수 기술을 평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번 FCT 통과로 미국 방산 시장 수출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그 환태평양 훈련 림팩 기간 중에 이루어진 또 그 실험으로서 의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는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 무인표적 공중 무인기, 그 다음에 위성통신, 무인수상정 탑재 유도로켓 이런 전 과정이 무인화 개념을 적용한 최초의 테스트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트럼프 뉴스는 한 며칠 지속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유세장에 세워진 차트 때문에 생명 구했다. 유재준 기자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그 뉴욕 타임즈가 이 불법 이민 통계 차트를 보면서 연설하기 위해서 머리를 돌렸기 때문에 이런 우측으로, 만약에 정면을 보고 있었다면은 아마 그 뒤쪽으로 맞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요게 그 총알의 쾌적이라고 약간 흰빛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딱 그게 지나가자마자 귀를 뭐가 아프니까 탁 만지고 본인도 순발력으로 그 연단에서 주저앉은 거죠. 그 나이 78세인데 대단한 순발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요일날 그 유명한 수백만 그 유튜버라고 하는 슈카월드도 역시 다뤘어요. 그 사람은 이 장면이야말로 역사적인 장면이다. 그리고 그때 이제 불끈 쥐고 소리 지르는 것이 뭔지 제가 소개할 때는 몰랐는데, 파이터 파이터 파이트라고 3번을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망한 후의 그 사진인 것 같은데, 약간 이 머리를 또 경비대, 경찰 경비대에 의해서 사살돼 가지고 뭔가 좀 보여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장면이라서 좀 머리 부분을 좀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20살, 참 지금 제 나이로 보면은 되게 어린 나이죠. 토마스 매튜 크룩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관 동기가 뭔지는 아직 모른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 총을 사줬다는데 그것도 이상합니다. 이 순발력이 있는 트럼프 대비 소개한 것은 나토 회의 때 바이든이 젤렌스키를 푸틴으로 부르는 레이디 앤 젠틀먼 프레지던트 푸틴,
그래가지고 이 연단을 내려가다가 아니 그게 아니고 푸틴을 이긴 프레지던 젤렌스키 이렇게 이제 말을 고쳤는 그런 장면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미 육군부대 그린벨의 저격 출신 전직 UFC 격투기 선수인 팀 케네디라는 사람이 범인은 어떻게 지붕 옥상에 올라갈 수 있었냐. 나는 트럼프 행사에 많이 다녀봤지만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적은 없다. 경호 문제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경호 과실이나 무능력이고 또는 고의적일 수 있다. 라고 비판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22년 7월 아베 전 총리 암살 이후 2년 만에 역사가 반복될 뻔했다. 예, 이 친구는 그 뒤에서 이 수제 총으로 쏴가지고 제가 뒤에 여러 발이 아니고 좀 맞아가지고 아베 총리가 사망을 했죠. 그리고 요것은 어떻게 찍힌 건지 모르지만은 안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여기 좀 약간 밑에 보이는 게 총인 것 같습니다. 이 겨냥하고 있는 거. 이런 건데 발사하자마자 그냥 그냥 사살을 했다니까 글쎄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어저께 소개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이 생포했어야 되지 않겠냐. 뭐 옛날에 오스왈드 케네디 대통령을 사살했다는 오스왈드도 그것도 뭐 음모론 어저께도 제가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면 하고 민주당 공화당 저는 어저께 음모론이 당연히 나올 거다라고 그렇게 원인 가정을 했죠.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나중에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미국의 내전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은 지금 진정시키기는 위해 발언들을 냉정하게 하고 있죠. 총격 이후 비밀 경호국이 정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놀스 선임 편집자 야후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든이 냉정하게 연설을 하면서 우리는 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웃이고 친구이고 직장 동료이고 시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동료 미국인입니다. 그 동료라는 게 펠로우인가요? 요게 우리나라의 한동훈 씨가 표현하기 시작했죠. 미국 냄새가 솔솔 납니다. 동료 시민이라고 그랬으니까 미국식 어휘를 가져와서 정치계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료 시민입니다. 미국 냄새가 좀 나네요. 어쨌든 이 조사를 보안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받았다고 발표. 경호대. 그래서 자관 잘 조사해가지고 국민과 공유할 것이다. 그리고 이 다음 월요일 밀워키에서 시작되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계획된 모든 보안 조치를 검토하고 비밀 경호국에 지시했다. 우리는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정부의 경호대가 언제부터 경호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제가 우리나라 기억하는 것은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은 당선인이 된 그 순간부터 정부의 경호대가 우리는 경호라고 한 거라고 뭐네 보안 시 들어오죠. 우리는 대선 선거 중에는 정부의 경호대가 안 해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또
트럼프 자체도 자체 경호대가 있을 거예요. 자체 경호대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장관 이번에 그 비밀 경호국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지상의 방관자들에 의해 보이는 그 고도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비밀 경호국에 의해 눈치채지 못할 수 있었을까요? 루지애나의 마이크 존스가 이런 의견을 냈다 그러고, 왜 비밀 경호국에서 옥상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총을 쏜 사람이 대통령 후보의 사격거리 안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음모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죠. 민주당원 리치 토레스 의원이 X에 게재를 했다는 겁니다. 히트성이가 되고 그 AI 번역은 반항적이라 했는데 디피언트 영어로는 그런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영어라서 우리나라에 적절한 단어가 없었던 모양이죠. 이게 뭐 반항 디피언트라고 한다면은 제 느낌으로는 순발력이 좋은 뭐 이런 개념도 들어가지 않겠냐 싶어요. 트럼프의 사진을 찍은 사람은 미국 역사에서 기록되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그 에반 부치라는 사람이 찍은 거고, 이게 뭐 바로 이 비밀 경호국 저기 무장한 뛰어들어 올라와서 이제 이 주변을 방위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려와서 맨 그 천면에 나와 있는 그 트럼프를 부축하고 내려갔던 여자 경호원이 차에 탑승시키고 문을 닫고 이제 출발하라고 이렇게 치려는 출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다른 여자 경호원들이 총을 이쪽은 왼손잡이인 것 같네. 이쪽은 오른손잡이고 이 언니 자원 여자 경호원 이 안에 방탄복들을 다 입은 것 같아요. 여기 이게 멜빵 이런 거 보니까 이 안쪽에 그렇죠. 이 안쪽에 이 권총들을 소지하고 있는 참 이런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참 되게 멋있게 보이는데 진짜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는 직업들 참 미국이 총기 소지 국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 뭐 그런 거 우리는 그런 총이 없으니까 뭐 면도날 그다음에 무슨 선곡 같은 거 뭐 이런 거로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몽둥이로 뒤통수를 치는 경우도 있고 정치인을 장관 믿게 보면은 안 되겠는데 장관 동기가 뭔지 진짜 궁금합니다. 속보로 나오네요. 중국 2분기 경제 성장률 4.7%. 우리나라가 4.7%면 매우 높은 건데 중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상치 하회, 연간 목표 적신호. 최정미 기자 위키리크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만. 그런데 저는 뭐 여러 이 미국 뉴스, 일본 뉴스를 보면서 중국의 통계는 믿을 수가 없다. 실질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견해는 일본에서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부동산 안 좋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 안 좋은 것들이 많은데 지금 그 덤핑 수출해가지고 국가 보조금, 정부 보조금 줘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가 GDP냐? 정부 보조금 준 건 빼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아마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으로 여기 또 속보라고 중국 6월 소매 판매 2% 소비 쇼크 디플레 우려 재확산되나 이 사람들은 재확산이 아니고 중국은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거로 표현을 해야지. 김광수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뭐 중국은 계속 좋을 거로, 우리나라도 그 중국 디프레이션 되면은 우리나라도 같이 갑니다. 그동안에 너무 그 중국 의존도가 세가지고, 그러니까 디커플링 하라고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전월 3.7% 대비 반토막 수준, 생산 투자도 전월 대비 하락세. 중국이 구매 시도 보조금을 준다는 건 몰랐네. 좀처럼 그래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도 0.2% 하락하는 등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GDP보다도 CPI 자체가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은 GDP가 올라갔다는 게 수출뿐이는 없는 건데, 그것도 덤핑 수출로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망해가고 있다. 덤핑을 하면 할수록 빨리 망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북한 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무책임한 당국자 색출. 신현희 기자가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신도시라는 게 그 삼지연 쪽의 신도시 모양인데, 이 산악도시 모델이라고 그래요. 고위 관리들을 해임하거나 강등시켰다고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일요일에 보도했다. 이번에 그 삼지연을 방문하는데 산악도시 그 리조트 같은 거를 만드는 건데, 새로운 아파트, 호텔, 스키장, 상업, 문화, 의료 시설을 갖춘 이른바 사회주의 유토피아, 고도로 문명화된 산악도시의 모델을 건설하고 있는 삼지연을 방문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발표. 지난 9월 임명된 리선철 국가건설관리부장을 12월 이후에 현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정식 수사를 촉구했다. 이 친구도 이제 숙청을 당하겠군요. 이 사업을 위해 건설감찰위원회 위원 전원을 정직시켰고, 또 책임있는 노동당 간부를 좌천시켰으며 부총리 등의 직무태만 문제를 재점검하겠다고 김정은이가 다짐을 했답니다. 국내 관광객들을 위해 새로 지은 호텔들을 둘러보면서 그는 그들의 건설이 구식이고 낙후된 수준에서 진행되었다고 심하게 지적했다. 그 쌩쌩 그 신식 현대식 건물을 지려면은 건축자재가, 또 건축자재 건설 업체들도 참 좋아야 될 텐데, 그런 우리나라 남한처럼 그 건설 자재 만드는 데가 잘 돼 있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이 백두산 그쪽이 다 삼지연시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요 꼭두머리가 백두산이죠. 되게 높은 지형에서 그걸 뭘 얘기하고 있는데, 고산지대에 그 산악도시를 만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두만강 국경이 중국, 러시아, 북한 사이의 관계를 시험할 수 있는 이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몇 번 전에도 한 번 나왔는데, 거의 같은 내용을 또 보도를 했어요. 핵심은 뭐냐? 중국이 두만강을 통해 가지고 선박들이 두만강 하류를 통해 일본에, 즉 동해로 항해하는 것에 대해 북한과 건설적인 대화를 갖기로 합의했다. 푸틴이 베이징에 갔을 때 그렇게 얘기해서 김정은이한테 중국하고 러시아가 합의했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들어준다면은 그럼 꼬붕이 되는데, 김정은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죠. 김정은 동지가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지. 이 강은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경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지만 러시아 국경을 따라 뻗어 있는 17km의 길이, 이런
그런 것들이 있다 이게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 삼국의 국경이 맺어져 있는 건데, 요 끄트머리가 바로 동해인데, 여기가 한 17km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두만강이고, 중국의 선박들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 공사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누구적으로 그걸 허겄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하고의 철도 연결은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철도 건설 연결을. 두만강 하구의 절묘함은 중국은 절대 동해로 나올 수 없는 북한과 러시아 국경에 막혀 있다. 절대 중국 선박이 동해로 나오게 해서는 북로한테 이로울 게 없을 것이다 이게요. 이게 선박이 군함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봐봐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중국은 이 동해로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국 동해로 나와가지고 지금 서해죠. 우리가 황해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남쪽을 뺑 수시마 쪽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동해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왜 쉽게 나오게 해주겠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이가 그거는 절대 허락을 안 할 겁니다. 아마. 그 전에 박근혜 언니가 정권을 잡았을 때 나선 지구인가 뭔가 해가지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어쩌고저쩌고 하고 저거 했는데 이해관계가 안 맞을 거예요. 아마. 이해관계가 안 맞을 거예요. 삼국이. 예. 북중러 삼국이 이 두만강 이용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안 맞을 겁니다. 남한하고 이해관계가 좀 맺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꽉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꽉 여기를. 그리고 여기 밑에 섬이 무슨 2조 말에도 우리나라가 시효 지배를 했던 무슨 섬이 있죠. 그게 지금 누가 러시아 거로 돼 있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선의 두만강 하구에 섬이 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섬이 또 우리나라 거였다는 거고 조선 거였다는 거. 시신 않지 못한다. 장례업체 30% 넘어 발생 배경으로 화장 대기. 조일신문에서 보도를 했네요. 어쨌든 고령화가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화장 대기를 해야 된다. 그럼 그동안에 어디에 시신을 안치할 거냐? 여기에 자택에 안치하고 있다는 답변이 눈에 띈답니다. 시신을 안치하는 이유, 복수응답을 묻자 장례 일정 조정, 화장 예약 대기, 장례식장 빙고, 쓸데없는 사업장이 많았다. 수용 체제가 부족해 안치할 수 없을 때가 있다고 대답한 사업소는 약 32%, 안치시설 증설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장이 약 9%, 증설을 검토 중인 약 30%나 됐다. 이것은 하나의 화장을 못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안치되어 있던 시신을 좀 옮기고 있는 장면이다. 2023년도 10월에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가 일요일날 방송한 내용인데 요거는 그냥 참고 자료로 제가 그냥 작성해내서 그냥 자료 저장용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가서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보실 수도 있겠어요. 제가 글로 좀 정리를 좀 해놓은 거니까. 필리핀 국민기업 졸리비에 대해서도 조사 방송을 했네요. 재밌는 기업이네요. 네. 유교 국가에서 벌어진 일인데 일본 석간 후진은 한국을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세계 1위와 노인 자살률 1위로 비꼬았다는 거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보도를 했죠.
뭐 유교든 뭐라고 얘기하든 농업국가에서 그 초국 그 산업사회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뭐 이 숭효 효사장 사상 아직도 우리나라 이 자식과 부모 간에 남아 있는데도 많아요. 뭐 저도 우리 그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이 매달 용돈을 보내옵니다. 아, 뭐 요구한 적도 없는데 참 그래서 그 카드 효도 충전으로 음, 살아 있는 거는 살아 있고 그것은 뭐 유교라기보다도 그 저거겠죠. 뭐 인간 그런 우리 한국적인 정서 이런 거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